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지난 7월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도했던 이 류삼영 총경은요, 지난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류 총경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삼영 총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예, TV를 통해서 해임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봤는데요. 네. 지금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네네. 일단 유족들이 이제 이번에 대표를 구성을 해서 그 요구한 사항이 이제 행안부 장관의 그 해임도 포함이 됐을 네.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뜻대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 취임 이후에 경찰 제도가 지금 크게 바뀐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취임사에서 바로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시겠다. 그다음에 경찰 지휘규칙을 만들어서 경찰청장을 지휘하시겠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네. 우리 경찰청은 31년 만에, 우리 경찰청이 설립된 지가 31년이 되는데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됐다. 네. 자, 오늘 들을 말씀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이 징계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 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중징계를 요구. 이거 징계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월 23일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총경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해산 명령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게 쟁점인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나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경찰에 이제 위신을 실추한 걸로 그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는데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감찰위원회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아. 경찰청장이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에 네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좀 애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경찰청장이 저를 중징계하거나 저를 무죄 방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담을 이제 직접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청에 있는 시민감찰위원회를 네네. 이제 불러서 소집해서 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네. 그 위원회 권고사항이 경징계 요구였습니다. 네네. 그것도 불만인데, 경찰청장은 자기가 이제 경징계를 할 요량으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를 소청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건 중징계 요구는 경찰청장의 본심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당연한 논리적인 추론이죠. 논리적인 추론이다. 당연하다. 자, 징계위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참 궁금한 대목인데, 징계 사유가 복무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네.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짚어졌는지 아십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직무명령을 제가 안 따랐기 때문에 복종의 의무 위반이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신을 실추시키면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네네. 그 두 가지 중에서 주로 보면 직무명령을 왜 안 따랐느냐. 그게 직무명령이 저는 부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안 따랐다 하는, 왜 부당했는지에 대해서 직무명령을 안 따르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돌이표 형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 위반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복종, 또 하나는 품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당시 윤희근 후보자였죠. 경찰청장 후보자.
만나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었다. 이 근무지를 이탈하겠다는 공식 절차를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회의도 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징계위에 나가서 좀 입장은 충분히 소명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 그분들은 그 경찰서장 회의를 왜 했으며 사후에 제가 이제 14만 경찰 회의가 이제 경찰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이제 조금 있는 영향력으로 자제시킨 그런 이제 좋은 부분은 없고 네.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게 그게 직무명령인데 합법적인 직무명령이라 생각이 되는데 네. 왜 안 따랐느냐, 왜 안 따랐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평행선을 그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징계위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유족과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절실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 이 행안부 산하에 아까 31년 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에서 그날 그 기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경찰국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가 무관치 않다. 아. 우리 경찰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국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나라는 그 관광객들의 평가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고 네. 마음 놓고 관광해도 걱정이 없는 나라였고 그런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경찰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네. 많은 나라에서 우리 경찰 치안 시스템을 수입하기를 원해서 치안 한류란 이름으로 그 많은 나라에 우리 경찰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할 정도로 훌륭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무능하게 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지 못해서 무고한 158명의 네. 시민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드리는 게 저는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제 징계에 대한 변명 이전에 사과부터 먼저 드렸고 제가 이제 지금 중징계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찰로 있을 때 그 기회 될 때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의사를 표명해서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는 드려야 된다. 이 간절한 소망이 어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된다. 사과는 반복해서 하는 게 좋은데 예. 유족들이 아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여러 단계, 여러 차례, 여러 형식으로 그 사과는 계속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귀에 쏙 들어오는 대목이 이 행안부의 예예 말씀하세요. 예, 그 행안부 장관이 우리가 통제한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가 그 질문이셨는데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찰은 치안 전문가예요. 저도 34년 경찰 생활을 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우리 경찰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안전 전문가신데 그런 청장을 그 안전에 관한 경험이 한 번 거의 없다 한 장관이 지휘하고 통제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경찰의 눈치를 그 국민의 생명, 국민을 쳐다보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찰의 눈과 귀와 손발을 이 인사권을 진 저쪽을 보게 한 그게 네. 이 안전 시스템이 무너진 원인이다. 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귀에 쏙 들어오는 대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이 이태원 참사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참사 당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찰의 관심이 과연 국민의 안전이었느냐 여기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 헬로윈 안전대책이 없었고요. 또 당시 경찰청 소속 기동대 이게 무려 59개인데 광화문, 용산, 여의도, 서초 거점 근무 및 집회 시위 대응에 주로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또 주로 이제 야당에서 이 문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각도 있고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신 치안과 안전의 전문가 시각에서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이전된 거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치안에 대한 부담이죠. 네. 용산 경찰서에서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경찰의 더해서? 인사권을 이제 장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하니까 네. 안 그래도 대통령실 이전만 해도 엄청난 부담인데 그 이제 그 경찰의 인사권을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경찰의 이제 판단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권력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게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뒤늦게 나온 문제여서요. 이 이른바 마약 수사 문제가 뒤늦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유류품의 네. 마약 검사, 뭐 마약 부검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법무부가 천명했던 마약과의 전쟁 이것도 좀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그 영향이 없었다고 또 말씀 못 드리는 게 그 우리 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은 우리의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 경찰은 우리 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의 업무의 우선순위는 국민을 먼저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경호 경비 등 질서를 유지하고 여력이 있으면 이제 이제 수사 등을 통해서 이제 문제된 건 지적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을 그대로 제대로 일하게 두었다면 네. 경찰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다음은 질서의 유지고 그다음이 수사인데 네. 이 경찰이 그 지금 이제 행안부에 그 이렇게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경찰다운 판단이 네.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조금 이제 더 국민의 안전보다는 더 우선된 그런 잘못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역시 또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특수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는 지지부진하다,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현재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제 경찰 경력의 대부분을 수사를 했고 특수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수사는 국민들이 지금 급한 마음은 아시겠지만 수사는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고 네. 그 수사의 판단 기준이 증거고 그 증거를 이제 차곡차곡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압수영장 등 수사에 소요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수사 결과를 살펴 보시면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수사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차곡차곡 되고 있고 현장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되고 네. 점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예. 이 수사의 범위에 관련해서도 그 경찰의 책임이나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심으로 그 구청이나 그 행안부, 서울시로 이렇게 확대돼 가는 이런 수사의 방향과 네네. 속도는 지금 뭐 방향은 맞고 속도는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켜봐야 예. 한다. 그래고 수사는 지켜보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중간에서 끊어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볼게요. 조만간 징계위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징계 사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그 법적인 절차는 소청이고 네. 그다음에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이 징계가 중징계든 경징계든 네. 저에 대해서 내린 징계는 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저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 네. 어렵게 진짜 용기를 낸 우리 현장 참석하는 그 54명 그리고 네. 그 뜻을 같이 한 357명의 행위가 불법이 되느냐 합법이 되느냐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네. 저는 끝까지 무죄 우리가 한 행위가 국가와 경찰을 위해서 어려운 행위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경찰을 위한 의료운 행위다. 한 번 더 네.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네. 있다면 국민 여러분과 유족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우리 경찰이 큰 실수를 했는데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국 문제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지 해칠 우려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국민과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류사명 총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